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그리고 안 좋은 음식을 다양하게 소개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혹은 좋다 나쁘다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 환자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암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또 아니라고 발표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도 가능한 어떠한 근거로 추천, 비추천 음식을 말씀드리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만약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거나 논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로 오리백숙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좋은지 또 왜 백숙으로 먹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붉은 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이러한 것들의 섭취를 줄이시죠. 하지만 고기를 너무 먹지 않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닭고기라던가 오리 같은 백색 고기를 통해서 영양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암 환자가 붉은 고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지방 함량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지방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섭취가 과도한 경우에 체중 증가나 기타 건강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죠.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의 부족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되어 있죠.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종양 연관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붉은 고기의 섭취와 대장암, 위암 등의 종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조리된 붉은 고기, 그릴링이나 훈제 같은 것에는 발암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섭취와 암 발생 및 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붉은 고기와 가공 육류의 과도한 소비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 섭취와 대장암 발생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 문제입니다. 붉은 고기는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고지방과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가 붉은 고기를 먹을 때는 적절한 제한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많이 먹기보다는 다양한 식품들을 포함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암 환자에게도 육류 섭취가 필요하지만 돼지, 소 등의 적색육보다는 오리나 닭 등의 백색육이 좋습니다. 참고로 몸무게가 60kg 정도라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에 단백질의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1kg당 1.5g의 단백질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기를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인 문어, 전복, 낙지, 조개류를 섭취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자연산 생선을 먹을 때에는 회나 구워서 먹는 방법보다는 간을 많이 하지 않고 쪄서 먹거나 조림을 해서 먹는 방법이 환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오리고기와 닭고기는 둘 다 영양가가 높은 육류로 여겨지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모두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100g당 16에서 18g 들어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리고기는 열량이 100g당 319kcal이고 닭고기는 180입니다. 그래서 훨씬 높죠. 또한 오리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12, 철분 등이 닭고기보다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리고기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고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B입니다. 오리고기에는 비타민 B12, 니아신,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등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무기질입니다. 오리고기에는 철분, 아연, 인, 칼륨 등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고 아연은 면역 시스템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화지방산인데요. 다른 동물성 육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함량이 적고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오리고기를 섭취하는 방식은 백숙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쉽고 또 굽는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되고 지방산화는 프리라디칼이 생성이 되고 이는 DNA 손상과 산소 노화에 연결이 되고 또 암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고기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디마리니 박사팀은 대장암과 구운 고기 섭취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 16명의 지원자에게 총 4주 동안 100도씨의 온도에서 덜 익힌 고기와 250도의 온도에서 바싹 익힌 고기를 각각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요리한 고기는 돌연 변이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암을 촉진하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농도도 치솟았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요리한 고기는 돌연 변이율과 발암물질의 수준이 모두 낮았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삶거나 찌는 형태가 좋고 또한 고기만 먹기보다는 야채와 함께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오리고기를 조리할 때 미나리를 넣으면 오리고기 흡수를 도와주고 또 오리의 잡내를 잡아주죠. 그리고 오리의 맛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오리고기와 미나리는 정말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오리는 열과 압력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한의학적으로 짜증과 화를 자주 내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에 또 다혈질이고 더위를 잘 참지 못하는 경우에 오리를 복용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첫 번째, 오리고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개인의 현재 상태와 식단의 목표 그리고 또 치료 중인 식단 조절 지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